지금부터 K-팝과 일본 애니를 비교해볼 건데요. 둘 다 미쳤지만 우열을 가려보자는 거죠. 어쩌면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 싸움, 단 5분 안에 완벽하게 비교에 필요한 10가지 조건 빠르게 알아봅시다. 일단 돈을 얼마나 버냐. 2023년 일본 애니 시장 규모는 하나 약 30조를 넘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외 매출의 비중이 무려 50% 이상이라는 건데요. K-팝의 해외 매출은 2023년 기준으로 1조 2천억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개봉이 작년이었죠. 무려 매출이 1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K-팝은 일본 애니의 상대가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의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는 K-팝의 전체 규모를 12.7조로 추정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거의 두세 배 차이까지 많이 좁혀졌죠. 올해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만으로 1조를 벌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대로만 가면 따라잡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죠. 스위프트노믹스의 주인공 테일러 스위프트는 2년 동안 콘서트로 3조의 티켓 매출을 벌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가수가 몇 명인데 한 명이 이 정도예요. 글로벌 음악 시장의 규모는 무려 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음악만큼 규모가 큰 사업도 없죠. K-팝은 아직 성장하고 있고 이제 국가 지원 사업으로 발전했어요. 애니보다 메이저하고 가능성도 크죠. 폐쇄적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만 명 규모의 콘서트를 진행했을 정도예요. 애니 산업이 음악 산업보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적어도 애니라는 장르 안에서 일본의 비중은 약 60%를 넘어가요. 세계적인 스타들도 일본 애니를 좋아하죠. 애니 캐릭터 코스프레하면 10중 8구 디즈니나 픽사보다는 일본 애니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애니 종주국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나 K-팝의 전성기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막 주류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7위, 아시아에서만 3위,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3% 정도입니다. K-팝이 미국 시장에서 꽤 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라틴 음악이나 컨트리 음악보다도 비중이 낮죠. 빌보드 진입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당장 전 세계 음악 중 가장 핫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빌보드 순위에만 들어도 놀랐던 반면 이제 1위는 당연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단지 그룹 한두 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외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K-팝 가수는 세계적인 스타들과 협업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까지 하죠. 뮤직비디오를 찍으며 유튜브 신기록 갱신은 기본,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무려 7분 동안 연설을 했고 최근 진행된 광화문 콘서트는 전 세계 1840만 명의 시청을 이끌어냈죠. K-팝은 이제 음악을 넘어서 사회 현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바로 팬덤 덕분인데요. 애니패디 절대로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 원피스의 누적 판매량은 무려 5억 부를 넘었죠. 명탐정 코난은 매년 극장판을 내는데 국내에서만 수십만 명의 관객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K-팝 팬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건데 가격도 비싼 앨범을 수십 장씩 구매하는 거는 물론이고 전광판에 생일 광고까지 올려줍니다. 우리나라 지하철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뉴욕 타임스퀘어는 스케일이 다르죠. K-팝 그룹과 팬덤의 관계가 다른 곳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둘 다 이렇게 되기까지 매우 힘들었을 건데 특히 K-팝은 사람 자체가 상품이잖아요. 노래나 춤, 외모와 사생활, 팬서비스까지 전부 관리해야 하죠. 심지어 언어도 한국어입니다. 애니도 일본어로 구성되지만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5천만 인구의 국가에서 이 정도 성공은 거의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일본의 장인정신, 모노즈쿠리라고 하는데 지브리가 보여준 작화를 보면 이쪽도 불가능의 영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 체급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특히 일본은 버블 경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가 좋았다고 볼 수 있죠. 한류, 이제는 옥스퍼드 사전에 등록된 말인데요. 이제 끝났다는 말이 수차례 있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류의 시작은 드라마였지만 K-팝의 지대한 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K의 이름을 붙인 뷰티, 푸드, 웹툰, 영화까지 다방면으로 확장되었는데 이제 하나의 운영체제로서 작동되고 있죠. 덕분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관광객도 늘고 있죠. 이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순위에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고 인스타 팔로워 순위 50위 안에만 블랙핑크 멤버가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K-팝 데모너터스가 역대급 흥행에 성공하면서 애니로도 K-팝의 위상을 상승시켰죠. 그러나 글로벌 라이선스 순위에는 아직 들지 못했는데요. 반면 50위권에 일본은 무려 7개가 속했습니다. IP를 세분화하면 일본이 미국을 압도하기도 해요. 덕분에 일본의 아키하바라는 전세계 애니 덕후들의 성지가 되었죠. 애니 시장의 매출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예전에는 TV 방영이나 극장판, 음악, 게임 콜라보에 의존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홍보 정도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홍보도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 비중이 더 커졌어요. 도대체 뭘 홍보하는 거냐? 바로 굿즈입니다. 피규어와 인형, 키링이나 의류, 편의점과 콜라보한 상품들이 본편의 매출을 압도하거든요. 귀멸의 칼날이 그려진 캔커피는 출시 3주 만에 5천만 개가 팔렸죠. 반면 K-팝은 음반과 콘서트 비중이 큽니다. 멤버 개인으로는 앰버서더 등으로 광고비를 받을 수 있죠. 굿즈는 어떻냐? 일단 공식 굿즈보다 비공식 굿즈 더 팔립니다. 비공식 굿즈가 더 예쁘거든요. 공식 응원봉도 따지고 보면 콘서트를 위한 거죠. 아이돌의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마이 7년이라는 단어도 있을 정도죠. 게다가 보이그룹은 군복무도 해야 돼요. 방탄소년단의 4년 공백 기 동안 K-팝의 하락세를 우려하는 시각은 점점 강해졌죠. 아직 대체자가 나오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방탄소년단의 은퇴 이후 K-팝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블랙핑크도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은퇴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일본 애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간 썬데이가 명탐정 코난 하나로 연명한 지 꽤 되었잖아요. 그래도 캐릭터가 늙는 건 아니니까
연명 자체는 가능합니다. 원피스는 수십 년 동안 연재되고 있고 당장 슈퍼맨은 연재한 지 100년이 다 되어가죠. 자, 이제 비교는 끝났습니다. K-팝과 일본 애니 어떤 산업이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밸런스 게임 댓글 적어주세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